다는 게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이 벌써 12월 18일이네요. 발음 똑똑해야 돼요. 18일입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습니다. 자, 오늘은 육식과 채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무대가 좀 더워요. 자, 육식과 채식. 이제 이게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은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참 많은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쟁까지 했고 TV 토론까지 이제 했었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채식으로 나가고 또 다른 쪽에서는 육식으로 나오고 충돌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육식과 이 채식의 논쟁사. 자, 그래서 이런 영상까지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어요. 논쟁. 이왕이면 고기를 스님. 안 먹었으면 좋겠죠. 안 먹어 좋겠다. 그런 생활을 하면은 축산업자. 오 마이 갓.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축산업자와 또 채식 규제들 간에 서로 주거니 받거냐는 없단 말이야. 영상입니다. 불쌍하다. 서로를 불쌍해 보죠. 궁극적으로 채식주의자가 많아지는 게 좋죠. 식물에 생명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식물 불쌍해요. 그건 나쁜 짓이네 그러면. 축산이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셨어요? 화나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축산업자들은 육식 안 하고는 안 되죠. 자, 논쟁이 벌어졌고 지금도 암암리에 이런 논쟁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식하는 사람 육식하고 채식하는 사람 채식하고 채식한다고 육식 비난하지 말고 육식한다고 채식 비난하지, 이게 뭘 호세아서 다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너희의 그거에 나가서 다투지 말라.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건 낫다. 자, 그래서 서로 우애하며 아껴주며 육식하는 사람은 육식하도록 내버려 두고 채식하는 채식하는 내버려 둬야 되는데 이게 서로 논쟁이 되고 그거 안 된다 또 비난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요. 무엇을요? 육류를요. 자, 한국 사람들이 육류 소비량이 얼마나 급증하게 되는지 이 그래프 보듯이요. 이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소비량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뭐 쭉쭉쭉 매년 올라가요. 이렇게 육류, 달걀, 우유 소비량이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2015년까지 통계인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 2018년까지 약 한 20여 년 동안에 약 6배에서 5배 이상 소비량이 급증합니다. 먹는 건 좋아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가? 자, 전국의 가축 마리수를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요, 소를 우리나라에서 몇 마리 키울까요? 자그마치 약 83만 마리를 키웁니다. 5천만 인구 중에 몇만? 3,800만 마리의 소를 키웁니다. 이게 3천만 마리의 소를 키운다고 보면 돼요. 뭐 한우든 또 뭐 유구든 뭐 또 이제 그 우유를 이제 생산하는 고기든. 자, 여러분, 소가 하루에 배설하는 배설량이 얼마쯤 될까요? 약 15kg에서 20kg 된답니다. 그러면 약 20kg 치고 3천만 곱하기 20만 kg 하면 얼마일까요? 엄청난 거예요. 자, 이 돼지는요. 돼지는 약 130만 마리. 닭은요. 1억 6천만 마리. 이 닭의 평균 수명이 며칠인지 아세요, 여러분? 닭의 평균 수명은 21일입니다. 병아리에서부터 부화시켜서 도살하는 데까지 딱 22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병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19일부터는 이제 도살할 준비를 하고 이제 21일째 대부분의 요 치킨 이제 그 치킨 있죠. 그거. 평균 수명이 21일이에요. 그러면 21일 곱하기 요 365 해봐요. 그러면 현재 지금 살아있는 닭 마리수가 1억 6천만 마리인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마리씩 그렇게 이제 한다 하고 곱하기 12 하면 몇 마리 될까요? 약 한 12, 3억 마리. 보통 15억 마리가 한 해에 생산되고 도살되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그 사육 환경이 공장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한다. 친환경적인 그런 가축이 참 부족하죠. 더 큰 문제는 이 지구상에 자동차, 공장 등을 통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비율이 13%예요. 그런데 가축으로 소 가축만을 통해서 전체 대기를 오염시키는 그 오염률이 18%예요. 그러면 모든 공장, 모든 자동차의 오염률이 13%밖에 안 돼요. 근데 뭐가요? 이 가축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이 약 18%예요. 미국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축을 통해서 특히 이 소가 방귀를 뀌고 트름을 할 때 있잖아요. 이때 메탄 가스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만 뭐 소가 막 3천만 마리, 그 3천만 하루에 한 번씩 부럭 방귀 싸고 옥 트름하고 그래서 요 메탄 가스가 하늘 올라가서 뭘 파괴시켜요? 오존층을 파괴시키는데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을 환경학자들은 소 가축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먹는 것은 자유인데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 생산되어지고 가축이 많이 돼야 되고 그 가축으로 인해서 뭐요? 지구 환경이 오염되어서 지금 심각하죠. 지구 온난화 현상 중에 가장 큰 주범이 뭐라고요? 여러분 뭐 이런저런 공장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축으로 인한 지구 환경 오염이 심각해요. 그래서 환경 운동가 중에서 채식주의자가 많거든요. 고기를 먹지 말자. 자, 지나친 육식이 암덩어리를 키운다. 베지닥터 유재원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남의 살을 씹으면 내 살이 씹힌다. 남의 살을 씹어 먹으면 내 살이 뭐요? 암세포에게 씹힌다. 그러면서 1960년 한국인의 식물성 음식 섭취가 97%였고 동물성 섭취는 3%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95년 약 한 3, 40년 지난 다음에 식물성이 52%, 동물성은 47%로 동물성 섭취가 굉장히 급증하게 되고 그래서 고단백, 고지방, 서구식 식생활 습관이 높아지면서 고혈압, 당뇨, 비만이 높아지고 암도 많이 증가가 됩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가만히 있어요. 육식이 지나쳐서 현대인들에게 수많은 병이 오므로 육식보다는 뭐죠? 채식하는 게 낫다는 게 지금 흐름이죠. 제가 한 번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그 TV 홍보 TV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예요. 그때 이 성심병원 이 홍보 TV에서 이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딱 이제 스마트폰으로 캡처했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야, 육식을 뭐하고 자제하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생활화하자. 자, 어느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 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는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잘 걸리고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더라. 이거 연구된 거예요. 하지만 육식보다 채식 위주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덜 걸리고 걸리더라도 빨리 낫고 중증으로 갈 확률이 거의 없더라 이거예요. 자,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생활화하자. 그래서 육식이냐 채식이냐 이 논쟁이 있었는데 가장 큰 논란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비타민 B12의 논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B12는요 육식 이제 권장하는 분들의 주장이 이것입니다. 채식에는 비타민 B12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 비타민 B12는 필수 아미노산 8가지 있죠? 요 8가지 그 필수 아미노산이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서 비타민 B12는 육식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몸에 공급이 될 수 있다. 채식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러므로 채식은 안 되고 꼭 육식을 해야지 우리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고 이 필수 아미노산 8가지 뿐만 아니라 비타민 B12도 반드시 육식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몸에 공급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주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 백과사전에는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다. 그 중에서 비타민 B12가 풍부한 먹거리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생선, 조개류.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먹어야지
식물성에는 비타민 B12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런 육류를 먹어야지만이 비타민 B12가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몸이 그나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20년 전 영양학계와 의학계의 정설이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육식을 해야지 된다. 채식주의자들이 어떻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깨갱했습니다. 얼마나 비타민 B12가 중요한지 보세요. 자, 비타민 B12는 세포 분열에 관여합니다. 비타민 B12가 보면 세포 분열이 안 돼요. 노화가 촉진되어져요. 자, 세포 분열에 관여하고 비타민 B12는요 유전자 생산을 도와줍니다. 정말 중요하죠. 예. 비타민 B12는 또 뭘 만들어요? 피를 만들어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잖아요. 비타민 B12 이렇게 중요해요. 신경 조직 및 대사 적응에 관여하고 신경세포와 음식 섭취를 에너지화하는 데 비타민 B12가 사용되어져요. 소화계, 신경계에도 관여하고 눈, 피부 건강에도 관여하고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게 비타민 B12. 와, 신진대사에도 이게 관여하네? 없으면 안 돼요. 적혈구 생산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데 적혈구를 잘 생산하고 도와주는 게 비타민 B12. 또 뭐예요? 심혈관 관계의 질환을 예방. 와, 심장병, 고혈압, 당뇨, 중풍, 심근경색, 뭐 뇌경색이 다 관여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유방암도 예방해주면서 치매까지 예방해주는 비타민 B12. 반드시 고기를 섭취해야 된다. 와, 그러므로 고기를 먹자. 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자, 이 백과사전에는요 비타민 B12 초식 동물의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합성되고 흡수된다. 초식 동물의 육고기 속에 생성되어 있다.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그 비타민 B12를 얻는다. 인간은 대부분 비타민 B12를 육식을 통해서 얻는다. 소장벽에서 비타민 B12가 흡수되어지고 소량만 섭취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임산부와 어린이는 단기간 비타민 B12 고갈증이 나타나므로 특히 어린이들과 임산부에게는 이걸 꼭 먹어야 되고 이게 부족하면은 임산부는 장애야, 소아 어린이는 발달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꼭 아이들에게는 고기를 먹여서 비타민 B12를 공급해야 된다. 그러므로 비타민 B12를 공급하지 않는 채식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육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통쾌한 승리가 비타민 B12였던 것입니다. 50회 유아 소아 소화기 영양학회가 2017년 체코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한 학자가 비건 채식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쉽다. 예. 비건 채식을 하는 아이일수록 비타민 B12의 결핍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비건 채식을 하는 어머니가 2개월에서 12개월 된 아이에게 모유 수할 때에도 아이에게 비타민 B12 결핍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국가 표준 식품성 분포 2007년산 비타민 B12가 동물성 식품만 들어있나? 이제 조금 더 발전됐어요. 비타민 B12는 일반적으로 해산물이나 육류 등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실제로 자, 이게 이제 연구가 된 거예요.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등 이런 것에도 뭐가 있다고요? 비타민 B12가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식물성 발효식품 뭐예요?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 이런 것에도 비타민 B12가 함유되어 있다라고 연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김, 미역, 다시마 그리고 뭐예요? 뭐 이런 식초, 발효식품에도 비타민 B12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드디어는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뭐예요? 채식만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비타민 B12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겠죠? 어디에 넣어놨겠을까요? 다 식물성에도 넣어놨는데 학자들이 처음에는 뭐예요? 동물성에만 비타민 B12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다행히 이런 연구가 깊이 들어가면서 자, 미국의 프리벤션이라는 건강 전문 매체에서는요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물질로 DNA와 적혈구를 생성한다라고 발표했는데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피로, 메스꺼움, 근력 약화, 손발에 따끔거림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비타민 B12가 미국 건강정보체 프리벤션이라는 잡지에서
비타민 B12가 반드시 육류를 통해서만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을 딱 박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에서는요, 고기 없이도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추천합니다. 자, 그 추천이 바로 이겁니다. 김, 비타민 B12 보충제다. 한국에서 말린 자색김에는 100g당 무려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133.8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 B12가 들어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우와, 한국에 생산하는 이 김. 김. 하지만 조미되고 구워진 김, 조리 과정에서 비타민 B12가 소실되어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생김 있죠? 그냥 그 조리되지 않는 그냥 김 자체 생김. 실제로 한 연구 결과 4세에서 6세 때 현미와 말린 자색김을 주로 먹는 7세에서 14세 비건 어린이 6명의 영양 상태를 분석한 결과 단 한 명에게서 비타민 B12 부족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에는 비건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 A도 100g당 3,600 마이크로그램, 철도 100g당 10.7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 잡지 보면은요, 한국의 말린 생김에서는 100g당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의 한 학자가 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송숙자 교수님 뉴스타트의 이제 선구자이십니다. 비타민 B12는 김, 미역, 다시마,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고 시금치, 맥주콩, 보리에도 함유량이 높다. 따라서 채식을 하면 비타민 B12가 결핍된다는 영양학 교과서의 내용은 수정돼야 한다. 교과서에 뭐예요? 채식하면 비타민 B12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교과서에 써있다 이거예요. 자, 이분은요,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이신 박상철 박사는 콩, 배추엔 비타민 B12가 없지만 이들을 발효시킨 된장, 청국장, 고추장, 김치에는 풍부하게 비타민 B12가 들어있다. 여러분, 걱정 없이 순 채식만 해도 뭐예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음식은, 영양은 다 공급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 첫째, 곡식, 둘째, 과일, 셋째, 견과, 넷째, 채소. 이것에는 우리의 몸에 모든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물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조리하면 가장 건강적이고 영양적인 음식이 된다. 복잡하게 조리된, 요리된 자극적인 음식에서 얻을 수 없는 뭘 줘요? 인내력과 정신력을 준다. 이건 뭐예요? 곧 신체 면역력, 치료력을 북돋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 서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두뇌 음식 프로젝트 25명이 자원을 했어요. 5월부터 7월까지 딱 2달 동안 현미, 채식, 사과, 감자만 먹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달 동안 이렇게 순 채식을 하게 했는데, 이건 자원한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25명이 했는데, 자, 신체 변화, 체지방률이 감소됐어요.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과지방이었던 학생들이 6명이 표준 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쫙 그려놨어요. 넘어갑니다.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총 콜레스테롤 수치로 정상 범위로 대부분이 다 회복이 돼요. 딱 2달간 채했는데, 자, 이게 지금 이제 채식하지 않는 일반 식한 학생들은 그 빨간 줄이에요. 쫙 올라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근데 채식한 학생들은 쫙 내려갔단 말이에요. 변비도 20명이나 해결됐어요. 25명에서.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증가되어지면서 집중력, 정신건강지수가 쫙 올라갑니다. 딱 2달간 채식했는데 스트레스 지수도 감소되었고, 그래서 이 채식 현미의 힘이 아이들에게 직접 체험되어서 딱 2달 했는데, 그래서 이제 KBS에서 뭘 연구했는 생로병사에서 우리 삼육학교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이제 모발 검사를 했어요. 수은 함유랑.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점심 때만이라도 한 끼라도 뭐요, 집에서는 고기 먹을지라도 학교에서 급식할 때 뭐요, 다 채식 주거든요. 그 점심 한 끼 채식한 학생들과 일반식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학생들과 모발 검사했는데 수은 함유랑 다 정상이에요.
기준치 이하예요. 우리 삼류 학생들은. 근데 사회 학생들은 뭐예요? 수은 함유량이 월등히 높았다 이거예요. 이게 채식이 이렇게 좋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진미를 먹지 않고 뭘 먹었습니까? 채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에게 뭐예요? 열흘 동안 물과 채식을 주어 먹게 해 주십시오 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열흘 후에 그 얼굴이 어떻게 돼요?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졸업시험을 봤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이 다니엘이 공부했던 곳이 한국의 서울대학이에요. 서울대 그 박사과정, 이 바벨론의 박사과정. 여기서 뭐요? 다른 박사들과 비교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요? 지식이 10배나 더 월등히 나았던 것입니다. 자, 이분도 이제 암 환자였는데 이곳에 와서 배웠어요. 집에 냉장고 생각하니까는 가득해요. 고기들이, 생선들이.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싹 냉장고를 환골 탈퇴시키고 채식으로만 다 채소로 과일로 그렇게 집어넣어서 생활을 하고 완치가 되어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뉴스타트 건강식 할 때 고기 먹지 않는다고 불안해할 것 없고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먹으라고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프지 않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평생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언젠가 우리가 생명이 끝나겠지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과 방법은 달라요. 법은 법이에요. 방법은 어떻게 할지를 제시하는 게 방법이에요. 길을 걸어간다. 이건 법이죠. 길을 걸어가는 방법. 방법. 이게 모방자예요. 향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를 살게 해주고 우리를 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잘하게 해주고 다시 살게 해주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내가 먹으라는 거 먹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줘 봐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병이 났어요. 약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뭐냐면 가시고기예요. 이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아놓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수컷이 알을 부화시키고 그렇게까지 거의 보름 동안을 이 알을 부화시키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의 본능이지만은 이 아빠 가시고기가 이 알을 부화시키는 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자, 이 가시고기 그 소설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책이 참 한 5, 6년 전에 재밌게 읽었는데, 자, 부부가 여차한 이유로 이혼을 하고 아내는 프랑스로 떠나버립니다. 이 다음이라는 이 아이를 아빠가 키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백혈병 걸려요.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치료했지만은 치료가 순탄치 않습니다. 그 가시교육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백혈병이라서 아이의 골수 이식 수술 약 4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지금 내게 당장 치료비치 없는데 그래서 내 간을 팔기로 했다. 간을 팔면 2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4천만 원은 안 되지만 골수 이식 수술 받기 전까지 병원비는 마련이 된다. 간을 팔기 위해서 간 기능 검사를 받았다. 간 이식을 포기하십시오. 의료진이. 간암 말기입니다. 기가 막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것 말고는 어마어마한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눈을 팔게 되었다. 왼눈으로 아이를 봐야 하지만 그게 대수냐. 아이를 위해서라면 양쪽 눈을 다 팔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전개됐어요. 자, 아이가 말합니다. 골수 이식 수술이 아주 잘 됐대요. 아빠가 밖에서 이쪽을 쳐다봐요. 근데 왼쪽 눈을 분 대로 감았어요.
많이 지쳐서 쉬라고 막아놨대요. 이제 일주일 후면 다 나와서 보통 아이들처럼 생활할 수 있대요. 근데 아빠는 이제 따로 살재요. 엄마 따라 프랑스로 가래요. 제가 싫어졌나 봐요. 아빠가 화내는 건 처음 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빠뿐이고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언제까지나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건 아빠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잊었을까요? 아이는 이해를 못하죠. 자꾸만 가시고기가 생각납니다. 갓 태어난 새끼를 위해 그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주고 죽어가는 아빠 가시고기 말이에요. 만약 내가 엄마 따라 프랑스로 가게 되면 아빠가 조금만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슬퍼하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각막을 팔아 6천만 원을 받았다. 아이의 건강은 이제 문제없다. 아이의 병원비 4천 내고도 2천만 원이 남는다. 하지만 더 이상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곧 난 죽기 때문이다. 가난 말기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있었냐고 한다. 아프지 않았냐고. 가끔 옆 가슴이 아프긴 했었다. 하지만 아이의 고통으로 그것들을 아파할 시간조차 없었다. 아이의 골수이식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제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다. 난 죽기 때문에. 아이를 고아로 만들기 싫다. 다음이 엄마에게 연락을 했다. 다음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다음이를 잘 부탁한다고.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죽어도 진짜 죽는 게 아니다. 영원히 다음이 안에 살아있을 거다.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다음이가 되길 바란다. 아빠가. 이게 가시고기의 줄거리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법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가시고기가 이 고기입니다. 지구상의 어류 중에서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내는 유일한 어류로 알려져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내는 이 가시고기의 내용을 참 들여다보면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아끼지 아니하고. 일생의 대부분을 가시고 바다에서 보십시오. 보내고 자신이 태어난 오직 그 한 지점을 찾아 돌아온 큰 가시고기. 알을 낳기 위해서 둥지를 짓고 갈대뿌리 밑에 큰 가시고기 수컷 하나가 둥지를 짓고 있다. 큰 가시고기는 지구상 어류 중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내는 유일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4시간에 걸친 수컷이 둥지를 지어 놓으면 암컷이 그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놓고는 떠납니다. 둥지를 완전히 위장한 후 녀석은 부채질을 시작한다.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컷은 계속해서 밤낮 24시간 부채질을 하는 것은 부활할 때까지 둥지 그렇게 안으로 일주일 신선한 이상 공기를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다. 산소를 이렇게 수컷은 집어넣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해 알을 돌본다. 용존 산소가 충분해야 알의 성장 상태가 좋아져 부화율도 높아진다. 1시간 간격으로 약 1000여 개의 알을 차례로 꺼내 새물을 쏘인다. 이때 알 위에 점액질을 분비해 점액질을 불살에 뿌려서 떠나가지 알이 않도록 흘러가지 않게 고정시킨다. 감싸매 준다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숭어가 수초지대에 머리를 숨긴 모든 채 물고기가 다 휴식을 잠을 취하고 자고 있다. 있습니다. 붕어도 휴식 중이다. 붕어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가시고기 수컷의 부채질은 한밤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한밤에도 한낮에도 쉬지 않고 부화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수컷은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등가시까지 곧게 새 금방이라도 전투를 벌일 태세다. 둥지에서 반경 약 1.5m 지점은 수컷의 탑세권이다. 적이 침입하면 쫓아버립니다. 순간 수컷은 등가시를 세우고 단숨에 몰아낸다. 새우마저도 용납하지 않는다. 덩치가 큰 고기가 와도 먹성이 좋은 물리칩니다. 붕어는 수컷이 가장 경계하는 적. 이렇게 24시간 꼬박 수컷은 알을 돌본다. 아, 지극정성입니다. 산란 후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된다. 8일째 부화가 시작됩니다. 부화된 새끼가 둥지 밖으로 나오니까 입으로 물어서 다시 둥지 안으로 안전하게 나비가 되는 집어넣습니다. 순간이다. 적을 퇴치한 후 수컷은 곧바로 거북이가 둥지의 안전 여부를 찾아왔습니다. 확인한다. 알을 먹기 위해서 그 거북이까지 퇴치했던 것입니다. 둥지 위에 있는 막 부화한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 붉은 귀 거북이의 접근을 그토록 막았던 것이다. 일주일 전 붉은 귀 거북이의 침입을 받은 둥지 앞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둥지 앞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미 붉은 귀 거북이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 눈을 집중 거북이의 공격한다. 눈을 공격해서 거북이까지 퇴치한 이 아빠 가시고기. 먹이 활동을 중단한 채 사력을 다해 새끼를 돌보는 동안 큰 가시고기 야비의 몸빛은 퇴색됐다. 주둥이는 헐었고 끊임없이 부채질을 하던 지느러미도 다 헐었다. 자, 다 헐었습니다. 새끼를 모두 탄생시킨 지 5일. 7일 만에 부화하고 부화 갈대굴라비 후 아비도 5일째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 새끼들을 다 살게 해놓고 이 아빠 가시고기는 죽어갑니다. 둥지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끼를 모두 키워내기까지 지난 보름 동안 녀석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오로지 새끼를 부화시키고 지키는데 있는 힘을 다 바친 이것이 아빠 큰 가시고기의 수. 법입니다. 그의 본능입니다. 아비가 그랬듯 헌신입니다. 자신도 아비의 역할을 사랑입니다. 다하고 이제 장엄하게 그 생을 그 생을 마감한다. 마감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살을, 아빠 가시고기의 다음 살을 날 새끼들이 와서 먹이로 새끼들이 뜯어먹습니다. 아비의 주검 주위로 하나둘 모여든다. 아비는 죽어서도 자신의 육신을 바쳐 사냥에서 든 새끼들의 먹이가 된다. 이것이 아빠 가시고기입니다. 아,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 아빠 가시고기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아버지 가시 면류관, 아버지 가시 십자가,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바로 우리 예수님. 이게 법이에요. 나를 살리고자,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겨버리고자 주님께서 아빠 가시고기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빠 가시고기, 예수님의 그 가시,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은 절대 무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고 살리는 법이고 낫게 하는 법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터치되어지고 이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터치되어질 때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우리의 몸은 반드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뉴스타트의 핵심이 우리의 핵심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삼육복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빠입니다. 쉬는 날에는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놀이를 갖습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는 영웅입니다. 아들에게는. 삼육복서입니다. 한 번도 링 위에 올라보지 못하고 링 위에 올라가는 선수의 스파링 상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삼육복서이지만 그런 부끄러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어느 쉬는 날 호수에 가서 얼음을 지치며 아들과 함께 행복한 놀이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얼음이 깨지고 아들이 빠지고 맙니다. 저 뒤에 아이가 얼음 속으로 빠졌습니다.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들! 저 깨어진 얼음으로 아이가 빠진 거예요. 찾아봤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헤쳐보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만 아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헤쳐보지만은 아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저 얼음장 속에 누구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저 삼육복서 주먹으로 얼음을 깨지만 얼음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어갑니다. 저 삼육복서 주먹이 얼음을 깹니다마는 깨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주먹이 깨지고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죽어갑니다. 얼음이 깨지지 않습니다. 자기 주먹이 깨집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간절한 법,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아들을 살리는 아버지의 법. 드디어 주먹이 깨졌지만 얼음도 같이 깨졌습니다. 아들, 죽으면 안 돼. 드디어 저 삼육복서 주먹으로 얼음이 깼고 깨어진 얼음으로 아들을 던져 올립니다. 아들,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한다. 네 위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그 손이 아들을 구합니다. 그 두꺼운 얼음을 깨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그 주먹, 아버지의 손, 바로 구원의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손이 바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그 사랑, 저 피 흘리는 손, 못에 찢긴 그 손, 바로 그 손이 우리를 구할 것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믿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은 붙듭니다. 아픕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의 몸에 들어왔습니다. 암세포가 우리의 몸에 꽈리를 틀고 확장을 하고 그렇게 커지고 있는 사실을 주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시여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 있는 100여 명의 정말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또 이 강당에 약 40여 명의 낫기를 정말 바라는 주의 아들 딸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낫게 하는 그 의지가 살게 하는 그 의지가 우리를 낫게 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뉴스타트 8가지 건강법을 주셨으니 이것을 잘 숙지하고 잘 실천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앞으로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분은 잠깐 기도하시고 주무실 분은 주무시겠습니다. 간절히 두 손을 잡고 조금만 계십시오.